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쏟아지는데도 국회에서 증언 거부까지 해가며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는 계엄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수 단전을 지시했다는 증언,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처럼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돼야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선 이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한 겁니다. 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며 강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엄을 옹호했던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한 모양새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계엄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에 이어 또 한 번 윤석열 손절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만류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중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장관조차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 날 자신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무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물러섰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저부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강요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했는데 이는 본인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인 발언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은 입법부에 대한 통고도 누락되고 국무회의의 결함이 사후에 지적된다며 당시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과 사법만이 아니라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알게 된 흠결을 그때 알았더라면 대통령경 5처가 막을지언정 내가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며 사전에 낌새를 알았다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뜯어말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나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 내용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최상목마저 손절한 것으로 알려졌죠. 앞서 보신 것처럼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도 대통령과는 이미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경고성 계엄이니 걱정 말라는 대통령의 말을 미리 들어봤다는 국무위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무산되자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국무위원들도 경고용인 줄 알았을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도 들은 적 없다는 최 대행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오래 생각했다.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잘 빠져나가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꼴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오른팔들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약 2년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했던,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호주로 달아났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을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법이 통과될 당시에 소위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의 취지가 무시당하는 현실도 참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참 군인이 희생당할 수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뒤틀린 현실 중에 하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른 사안들도 전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 건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근데 결과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1차 체포영장이 24년도 12월 30일 날 발부됐죠. 예. 이 이야기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죠. 영장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또 그 이의 신청을 기각했던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할권도 있다는 판단이죠. 그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측이 제기했던 이의 신청 전부 기각됐던 거 역시 1차로 발부됐던 영장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라는 판단에 기한 것이죠.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재를 한 것은 체포를 위한 피의자의 소재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도 발부됐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수사권도 있고 관할권에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동일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 이렇게 1차 영장 발부,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다시 2차 영장 발부, 이렇게 법원에 거듭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집행에 거부하는 것,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이론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는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이제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관님, 법무부 차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없습니다. 예, 없고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잠깐만요. 예, 예. 이 영장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들어가 주십시오. 네. 자, 공수처장님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모두 적법한 영장이죠? 네. 자,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자, 근데 경호법상 경호의 정의가 뭡니까? 대통령의 위해가 발생할 때 경호권 발동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경호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맞죠? 네. 자, 공수처에서 수사하실 때 혹시 수사 대상자 폭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생명에 위해를 가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공수처가 바라는 대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 원씩 뜯어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해질 때 그것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함에 있어서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리가 없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장도 적법하고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범인 은닉 등의 여러 가지 제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자,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시죠. 차장님께도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생명에 위해를 가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막 뜯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경찰청 차장님,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 적법하죠? 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경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법치주의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틀림없이 집행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국수본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보신 것처럼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명 더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겁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치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또 국민들이 보시게 돼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계신 특히 공수처, 경찰, 법무부, 법원 담당자들 포함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헌재 재판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하나의 문구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답을 해주세요. 예.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 설명 맞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소추위원 측에서 청구인 측에서 한 이 설명 맞아요, 틀려요?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설명 맞아요, 틀려요? 그 설명에 따라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다는 뜻이 어떤? 이 설명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설명이죠? 결과적으로 이 설명대로 진행이 됐고 예, 문제없이 그 결정이 났으니까, 그죠? 예. 짧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설명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걸 빼버리면 졸속심사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설명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쭤보게요. 내란죄라는 표현이 만약에 빠졌다. 그래서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은 졸속심사가 됩니까? 이 문구가 맞다면서요. 그게 저희는 졸속 심사를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자, 선관위 사무총장이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권칠승 의원님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국정원이 서버 점검했는데 국정원도 대통령께 선거 관련 의혹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한 거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전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법무부, 법원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질 않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불신할 수 있으려면 모든 국가기관이 특정한 세력에 오염되어 있다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과 내란 관련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헌정 질서에 가장 빨리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에 나서면서 우리 네티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여객기 참사 179명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장례가 오늘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생계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네, 이첩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첩한 이유가 뭡니까? 12월 8일과 15일 두 차례 걸쳐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자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 24조 1항에 보게 되면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청을 받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판단에서는 이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이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문상으로 봤을 때는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수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아마 우려를 해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첩 네네. 요구 때문에 약간 법문상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네네. 근데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1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네네. 일각에서는 뭐 말들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서 판사 쇼핑한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공수처에서 그동안 아까 공수처장의 설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 외에 다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사건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하기엔 좀 옳은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의 편리를 존중해서 예를 들면 피의자가 부산에 살면 부산에 청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네.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는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판 관할과 수사 관할이 일반적으로는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있는 법원에다가 이제 그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 자체가 재판 관할 자체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듯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이지는 않고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일 검찰이 수사를 계속했다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겁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정적인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은 국수본과 내통 논란을 일으킨 이상식 민주당 의원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과 중립성이 요구된 경찰의 부적절한 부당거래 의혹이 있다.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될 것 같습니까? 항상 그 수사를 대검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있어야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법에 보면 5조에 경찰의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청장조차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휘를 못하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14조 7항에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 의한 주권자의 국민들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말씀하신 사안이 어떤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잘 힘들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검찰이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네네.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죠. 네네. 왜 압수했습니까?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이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압수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건 좀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로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수사팀에서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대행님께서 똑똑히 들으셨을 텐데요. PPT 화면 좀 보시면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네네. 네. 정청래 의원은 사형 폐지법에 대해서 17대, 19대, 21대 세 번이나 발의에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형제 폐지에 공동 발의한 이성윤 의원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게 대행께서는 이제 형사부 부장검사, 법무부 또 법무실장을 지나기도 하셨는데 형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사안의 엄중함을 개인적인 어떤 느낌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도만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다 하지 않다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네, 입장이 있으시겠죠. 네, 그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치고 있고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늘 국수본부장과 그 간부들을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오전에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협의라는 것이 뭐 꼭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여러 말을 가지 좀 언론에서 바꾸시는데요. 관심을 고려해서 또 여러 번 수사 정보의 협의했다고 누설들 그러셨어요. 고려해서 근데 전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수본부장이 아니 전화도 협의죠. 국수본부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처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화 등을 통해서 많이 협조를 얻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수본부장이 거짓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요 말이 다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금 영장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난 5일에 이거 제가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국수본에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지휘 공문을 달랑 팩스로 보내신 거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종합해가지고 집행의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은 또 국수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 집행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 그 이후 공조가 더 활성화되어서 영장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날이 경찰 굴욕의 날이라고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책임과 경찰이 권한을 아닙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경찰의 어떤 집행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냈다가 금방 이렇게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찰에 지금 공조본에서 한다 그러는데 공조본에 경찰이 몇 명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조본에 저번에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57명 정도 그 파견을 받았다가 지금은 파견 기간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공조본에 몇 명이 나와 있는 지금은 현재 2명이 파견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공조본과 협의한다는 말씀도 어폐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은 전화 등을 활용해 가지고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사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지금 잃어가는 과정에서 차라리 그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 집행 업무와 관련돼서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는 얘기 같으신데요. 처장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도피설 괴담에 대한 파장이 많았는데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처장님이셨어요. 박범계 의원께서 대통령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물으니까 처장께서 네 맞습니다고 맞장구를 치셨어요. 사실 확인이 된 걸로 답변하셨어요? 저희들 그 언론 등의 보도 그다음에 또 수사진의 그 여러 가지 그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의 만전을 그러니까요.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언론을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 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시는데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이 집행을 막는 자리에서 것 그 자체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도주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셨어요. 왜냐하면 괴담을 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도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동문서답하셨어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지금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체포영장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러니까요.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조차도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그러는 데서 처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그렇게 네 마지막으로 잠깐만 스톱 좀 해주세요. 다 하셨어요? 제가 시작할까요? 자, 최상목 건항대행께서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물리적 충동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이제 처장님이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세요? 저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금 위법한 그 경호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의 그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에게 그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그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요. 언론 보도 보고 지금 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소한 들어가십시오.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좀 나와 주십시오.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 특공대 설치 목적이 뭡니까? 대테러 부대입니다. 네, 대행님 산하죠. 대행님의 지시를 받죠. 경찰 차장 산하니까요. 경찰청 소속의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 특공대가 수사 목적으로 투입된 전례가 있습니까? 현재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국수본부장에게 언론에 잠깐 스톱 좀 해주세요. 해도 될까요? 네. 국수본부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소설 같은 얘기다.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직무대행님께서도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 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재는 그 특공대 투입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 당과 경찰과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통화를 하고 회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체포영장이 나오는 시기, 진입작전 시기까지 본인의 SNS 올렸어요. 본인이 자랑스러워서 하신 얘기니까 신빙성이 높죠.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국수본이 국민 신뢰를 좀 흔들린다. 그래서 이 앞으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그 사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게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안인 만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수본에서는 감찰은 물론이고 현재는 네. 감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수본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국수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경찰청 감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경찰청장 직위 해제 구속돼서 직위 해제되는데 후속 인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울청장. 그건 고위직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현안 질의에서 나타났듯이 공수처나 국수본은 민주당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과 선동으로 보도하려 해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